아들아, 넌 이제 어른이 되면 한국으로 가거라. 너를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의 수익이 생긴다면 저는 반드시 수익의 50%는 노인복지 기금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각색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연에 앞서 제가 40살이라는 나이까지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무시했고 아시아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에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보수 쪽 성향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도 보수 쪽이었어요. 저는 버지니아주의 시골 출신에다가 상당히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였어요. 저는 사실 머리로는 진보 성향이었지만 가슴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시아인들이 꽤 살고 있었어요.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인들이 꽤나 많이 살고 있었고 가끔은 그들과 우리 미국인들 간에 마찰이 생기곤 했어요. 저는 이쪽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이라 외부인들이 우리 동네에 물을 흐리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부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점점 더 아시아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아시안들을 보면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고 무시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집 앞집에는 중국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집마당에서 연기를 피우며 음식을 해먹곤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항상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었죠. 그리고 중국인 가족들은 말소리들이 어찌나 큰지 밤에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죠. 이런 모습들을 항상 보다 보니 제가 아시안들을 싫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동네의 다른 미국인들도 아시안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에게 민폐를 준다고 생각들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돈 벌어먹고 살려고 온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동네의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아시안들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툭하면 그 아시아 사람 집에 놀러가고 가족들끼리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친구 말로는 자기 옆집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시끄럽지도 않고 민폐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들을 불러서 음식 대접도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유쾌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여지껏 봐온 아시아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못 봐서 그런지 친구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그 아시아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 부탁이라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수영장에 가서 제 친구와 동양인 가족들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매우 상냥해 보였고 예의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비슷한 또래라 서로 통하는 거는 많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온 거냐고 물어보니 한국에서 왔다고 했고 미국 온 지는 2년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색안경을 끼고 자꾸 쳐다봐서 그런지 한국인 남편이 하는 행동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같아 보여서 그런지 자기 몸을 뽐내는 것 같이 느껴졌고 건방져 보였어요.
한국인 남편은 수영장에 들어가서는 거의 이 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들과 제 친구 아이들까지 혼자서 케어해주고 재미있게 해주었어요. 아이들은 잠깐씩 나와서는 한국인 남편이 너무 좋고 재미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한국인 남편 덕분에 저희는 쉴 수도 있었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했던 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한국인 남편은 2시간을 아이들과 놀아주고는 잠시 쉬러 올라왔고 선베드에 누워서 잠깐 잔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수영장에서 실컷 놀고 있었는데 조금 후에 저쪽 수영장 쪽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제 아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뛰어갔는데 갑자기 한국인 남편이 저보다 빠르게 뛰어가더니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더라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뛰어가서 한참을 심폐소생술을 하더니 아이가 물을 뱉어내며 깨어났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깨어난 아이를 안아주며 한참을 울었네요. 저의 남편은 음식을 사러 갔다 와서는 너무 놀라고 있었고요. 그 한국인 남편은 아이가 깨어나니 옆에 쓰러져서 한참 심호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제 아들은 너무 놀래서 한참을 울다가 멈췄고 우리 모두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조금 안정을 취하고 나서 한국인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수영장에서 나왔고 집에 가려는데 한국인 분이 자기네 집이 여기서 제일 가까우니 자기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 후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부부는 괜찮다고 놀라셨을 텐데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배려해주는 마음이 정말 큰 사람들 같았어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 남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국 남자들은 40살 가까이까지도 예비군 훈련이라는 훈련을 1년에 2번씩 받는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 남자들은 위급 상황 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남편분이 말하기를 자기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듬직하네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친구 남편이 예전에 사격 연습을 하러 사격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사격장에서 쏘는 족족 명중을 하는데 신기해서 물어보니 한국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사격을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인들보다도 더 안전하게 총을 다룰 줄 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나라의 남자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한국 남자분들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아내분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이런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지연이 부럽네요. 지연은 우리들에게 한국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수영을 하고 나노 라면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하네요. 저는 라면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일까 궁금했어요. 지연은 원래 매운 걸 좋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순한 맛으로 끓여준다고 하네요. 처음 먹어봤는데 뭐랄까 계속 땡기는 맛이라고 해야 하나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땀까지 살짝 흘리며 먹고 국물 맛이 좋아서 국물까지 마셔버렸네요. 제 남편은 이런 걸 왜 아직도 못 먹어봤는지 모르겠다며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곳과 끓이는 방법에 대해 지연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네요. 저와 제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던 아시아인들 중에는 한국 사람은 없었나 봐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시민의식이나 인성이 좋은 느낌이어서
제가 그전에 만나서 싫어했던 아시아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연 말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다 인성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외국 나와서 민폐를 끼치는 행동은 최대한 안 하는 습성 같은 게 있긴 하다고 하네요. 지연의 가족들을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너무나 친해졌고 저의 아들을 살려준 지연 남편에게 정말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네요. 지연의 가족들과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서로 오가며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저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인지한 후로는 다른 동양인들에 대한 시선도 정상적인 시선에서 보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생긴 후로도 앞집에 사는 중국인들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 사람들은 민폐를 끼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제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지연 가족과 함께 다 같이 한국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 방학이 곧 다가오니 다 같이 지연의 나라인 한국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죠. 아이들 방학이 되었고 우리는 다 같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지연이 한국 국적기를 타자고 해서 타봤는데 서비스도 좋고 기내식도 너무 훌륭하더군요. 우리는 한국 공항에 내려서 바로 지연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로 향했어요. 한국의 공항이며 지하철들은 쾌적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우리는 서울역이라는 곳에 내렸고 거기에서는 지연 가족이 택시에 나누어 탄 후 지연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 핸드폰 짐벌로 열심히 한국을 촬영하며 한국을 담아가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바깥을 구경해보니 한국의 도로들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높은 빌딩들이 꽤 많더군요. 뉴욕을 가본 적은 없지만 뉴욕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의 어머니 집에 도착하여 우리는 짐을 풀고 잠깐 쉬었어요. 지연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저희를 반겨주셨고 한국의 치킨이며 각종 음식들을 핸드폰으로 주문해 주셨어요. 뭘 잘 먹을지 몰라서 본인이 직접 해주지는 못하시고 주문 음식으로 시켜주셨는데 핸드폰으로 주문하니 여기저기서 초인종을 누르며 배달 음식이 도착했네요. 집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한국은 정말 편한 나라네요. 우리는 다시 다 모여서 배달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라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짐벌이 없어진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니 택시에서 한참 촬영을 하다가 핸드폰만 뽑고 짐벌을 택시 뒷자리에 놓고 내린 게 기억이 났어요. 저는 우울해하며 내가 잃어버린 걸 누굴 탓하겠냐고 하며 체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택시에서 잃어버렸으니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만약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그 물건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연은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며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걸더니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지연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짐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게 정말 한국의 현실이라고. 여기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인 것 같네요. 짐벌을 받아들은 저는 지연을 꼭 껴안으며 지연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 들어 진심으로 얘기했네요. 우리는 치킨이며 각종 배달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었고 한국 배달 음식이 저랑 잘 맞는다는 걸 알았네요. 우리는 실컷 음식을 먹고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지연 어머니의 핸드폰에서 뭐라고 알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지연 어머니는 세탁기로 가서 빨래를 수거하여 빨래를 널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에게 좀 전에 핸드폰에서 뭐라고 한 거냐고 물으니 세탁이 끝났다고 핸드폰에서 알려준 거라네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는 에어컨이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려주고 심지어 외출해서 집으로 귀가할 때 추운 겨울에 미리 보일러도 틀어놓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한국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미국이 훨씬 경제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하는 데는 한국이 경제대국이고 훨씬 잘 사는 나라 같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우리는 다음 날부터 한국을 여행해 보기로 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의 역사가 궁금했던 우리는 한국국립박물관이라는 곳을 가보았고 그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가슴 아픈 한국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그 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에도 이렇게 아직까지 굳건하게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보니 한국인들의 힘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길거리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고 그 차는 택배차였어요. 그 차가 갑자기 도로에 서더니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택배기사분이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희는 설마 차량 뒷문을 저렇게 열어놓고 그냥 간다고 하며 지연에게 저거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 잘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한국이라고. 택배기사분들은 다 저렇게 배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못 믿어서 잠깐 지켜봤지만 그 택배기사님이 차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그 차에 있는 물건을 눈독들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미국에 조금 외진 곳만 같았어도 아마도 저 택배 물건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말았을걸요?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차 안에 물건을 넣어두고 차 문을 잠궈도 차 안에 놓아둔 물건은 이미 없어진 물건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아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어 보였어요. 아마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양심적인 민족을 꼽으라면 한국인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 더 이상 한국인과 한국에 대해서 놀랄 일도 없네요. 한국 사람들과 한국은 저에게 그냥 상식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드네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게 상식이지 그걸 훔치는 게 상식은 아니니깐요. 우리는 다음 코스로 한국 전쟁기념관으로 가보았어요. 전쟁기념관을 와보니 정말 한국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한국인들은 남의 나라 땅을 탐한 적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의 한국인들 인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쟁기념관에서 알게 된 건데 왜 한국의 예비군이라는 게 창설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전쟁 대비라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위기대처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남자들이 위기시 대처 능력들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모두들 예비군이라니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 같습니다. 오늘은 국립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두루 살펴보고 나와서 그런지 마음이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라이며 전쟁의 아픔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았고 한국 국민들이 이런 우여곡절들을 잘 이겨내고 현재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먼 미래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했어요. 제 아들은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지연 남편 덕분에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고 아들은 지연 남편만 보면 아주 친근하게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너무 이뻐 보였어요. 지연 남편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지연 남편에게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친구와 우리 가족들은 지연 덕분에 한국에서 아주 멋진 추억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우리도 잘 배워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경험한 유럽과 남미도 한국의 이런 도덕적인 사고방식은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지연 가족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서로 끝까지 좋은 인연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엘라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주니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하네요. 감동오락관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